자, 우리 59페이지 제세공과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조세, 세금이나 공과금은 원칙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니까 뭘로 인정된다? 우리가 손금 인정이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왼쪽은 이제 손금으로 인정되는 조세고 오른쪽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조세인데 결과적으로는 업무와 관련된 세금이나 공과금은 다 손금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손금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법인세 등이죠. 그지? 얘는 결과치니까 손금 불산입이고 법인세 등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얘기하는 거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의무불이행. 무슨 불이행? 의무불이행. 의무불이행은 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내는 것들은 손금 인정이 안 되고 부가세 매입세액은 이미 공제받은 건데 손금으로 또 빼주게 되면 이중 공제가 되니까 손금 인정이 안 되고 4번의 개별 서비스나 주세도 마찬가지로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세금이라서 준다고 비용 아니다. 손금 불산입. 받는다고 수익 아니다. 입금 불산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간접세인, 개별 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는 준다고 비용 아니라 손금 불산입, 받는다고 수익 아니라 입금 불산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벌금, 가료, 가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도 의무불이행이고 6번에 연결 법인세액은 법인세고 결국은 7번의 증자 관련 등록세는 이거 신주 발행비입니다. 신주 발행비. 신주 발행비는 발행가액 차감 항목으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하거나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해야 되는데 얘를 비용 처리했다면 손금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에서 부과되는 공과금.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해서 지급하는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이런 것들은 손금 인정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60페이지 가면 부가세 매입세액 나와요. 부가세 매입세액. 그 부가세 매입세액은 그 표를 잘 보시면 되는데 표를 보니까 부가세법상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면 그지? 받았다면 이미 공제된 거니까 손금으로 인정하게 되면 이중공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슨 불산입? 손금 불산입이고 지금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는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 못 받았다.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했는데 두 번째는 나한테 책임이 없는 경우 내용을 보시면 사업의 기책사유가 나한테 없는 경우는 그지? 부가세법상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했지만 손금 인정이 되고 세 번째 거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했는데 못한 이유가 나한테 책임이 있다면 걔는 매입세액도 공제 안 되지만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소득세법 할 때 우리 필기했던 거야. 그지? 법인세법에서도 한번 필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매입세 불공제 부분 중에서 두 번째 사업에 기책사유가 없는 경우 보시면 면세 사업자의 매입세 무슨 사업에 쓰려고? 면세 사업에 쓰려고 사왔다. 그래서 부가세법상 매입세 공제는 되지 않지만 업무와 관련이 있으니까 손금 인정이 되고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도 비영업용 승용차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했지만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손금 인정이 되는 겁니다. 접대비도 접대비 관련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는 안 되지만 그지 업무와 관련이 있으니까 접대비 한도 내에서 손금 인정이 되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매입세액이라는 것은 우리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업종 있잖아. 역의 운송업, 목욕일발 미용업, 입장권을 발행해서 영위하는 사업.
이런 것들은 영수증 발행 대상 사업자라서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는 매입세 공개가 되지 않지만 그게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송금으로는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간주임대료에 대한 매입세. 간주임대료에 대한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간주임대료라는 것은 보증금에 대한 이자만큼을 임대료로 간주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지? 그럼 우리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장이 여기 있으니까 이게 또 안 되는구나 또.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는 원칙은 누구 부담이에요? 임대인 부담입니다. 임대인 부담. 임대인이 부담할 때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해결처리 어떻게 돼? 차변에 무슨 가공가? 세금가 공가.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근데 임대인이 이거를 임차인한테 승계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계약에 의해서 네가 부담하는 조건이면 나는 계약을 하고 네가 부담하는 조건 아니면 난 계약 안 한다. 그래서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면 여기도 무슨 가공가? 세금가 공가, 현금 등이 나가겠지. 지금 얘를 그러니까 결국 임대인 부담을 간주 임대료에 대한 매입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임대인 부담을 간주 임대료 매출세 이렇게 표현해요. 표현을. 근데 간주 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임대인이 부담할 거 임차인이 승계한 거기 때문에 이건 매입세 공제가 안 돼. 안 되지만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는 인정이 된다. 송금은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도 잠깐 먼저 보시면 그 매입세 불공제분 세 번째에서 사업자의 기책 사유가 있는 경우 보시면 첫 번째 세금계산서 미도치 부실기재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미도치하고 부실기재 한 거잖아. 그지? 그럼 부가세법상 매입세 공제도 안 되고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송금 인정도 안 되고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미제출 부실기재도 마찬가지로 매입세 공제 안 되고 송금 인정이 안 되고 3번은 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지? 예, 송금 인정도 안 되고 매입세 공제도 안 되고 사업자 등록점 매입세액도 그지? 매입세 공제도 안 되고 송금 인정도 안 되고 여기까지 필요한 부분 있으면 필기하시고요. 4번 60페이지에 양가로 4번 보시면 벌금, 가료, 가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벌금, 가료, 가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이게 원칙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해주면 제재하는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송금 인정이 안 되는데 여러분 그 밑에 표를 보시면 벌금 등에 해당하는 것 송금 불산입이 있고 벌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 송금 산입이 있죠. 그치? 벌금 등에 해당하는 것 송금 불산입은 법인의 임원,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가금,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교통사고 벌가금,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료의 가산금, 금융기관의 최저예금 지불 준비금 부족에 대해서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의해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가태금,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는 가산금, 외국의 법률 규정에 의해서 국외에서 납부한 벌가금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이고 벌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보시면 사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지체상금은 연체료 같은 거예요. 정부와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은 제외하고 조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철도 하차 사용료의 미납액에 대해서 가산되는 연체이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 보상보험료의 연체금,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진원으로 인한 연체료, 전기요금의 납부진원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벌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연체료 관련이에요. 연체료 관련. 무슨 관련? 연체료 관련.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벌금, 뭐 가료, 가태료, 벌가금, 그 다음에 뭐 가산금, 체납 처분비 등은 손금 불산입입니다. 단, 지체 상금, 연체 가산금, 연체료 등은 손금 산입이에요. 이런 것들은 돈이 없어서 못 낸 걸로 본다. 돈이 없어서 못 낸 걸로 본다. (61페이지의) 공과금. 공과금도 마찬가지로 의무로 내는 것들은 송금 인정이 되고, 의무는 아닌데 제재해서 내는 것들은 송금 불산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과금은 조세의 강제적 부담금을 가리키는데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손금 인정이 된다. 법인세법은 모든 공과금은 송금 산입하는 것을 원칙을 하되 다음에 공과금은 예외적으로 송금 불산입한다. 1번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임의적 부담금,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이런 것들은 송금 불산입인데, 지금 그 공과금 중에 송금 불산입하는 게 우리 시험은 대표적으로 이거밖에 안 나와요. 폐수 배출 부담금. 폐수 배출 부담금은 송금 불산입. 폐수 배출 부담금은 송금 불산입니다.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도 송금 불산입이고, 61페이지 4번에 가시면 조합비하고 협회비 있어요. 조합비하고 협회비.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중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일반 회비는, 무슨 회비는? 일반 회비는 세금과 공과로 송금 산입이야. 세금과 공과로 송금 산입. 그러나 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중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중 특별회비, 특별회비와 동조합 또는 협회 외에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옛날에는 이게 지정기부금이었는데 지정기부금에서도 아예 빠졌거든요. 그 결국은 그냥 송금 불산입이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중무관청에 등록된 조합에 대한, 조합 또는 협회에 대한 일반 회비는 세금과 공과로 손금 산입이고, 특별회비는 안 내도 되는데 내는 거기 때문에 얘는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이고, 그 외 임의단체 모든 회비, 모든 회비니까 일반 회비, 그 다음에 특별회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임의단체의 모든 회비는 다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 적어두시고,
교재에는 안 나왔는데 이거 한번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산에 대한 취등록세 자산에 대한 취등록세 이게 이제 비상각 자산인 경우 대표적인 게 이제 토지에 대한 취등록세가 되겠죠. 여기 잘못 써서 자산에 대한 취등록세를 세금가 공가 또는 비용 처리한 경우 비상각 자산인 토지에 대한 취등록세를 세금가 공가로 처리했다면 송금 불산입 유보 발생이고요. 상각 자산 예를 들어 우리 건물 등에 대한 취등록세 이런 것들을 자산 처리하지 않고 세금가 공가 또는 비용 처리하게 되면 취득과 관련한 세무 조정은 없고 단기 즉시 상각 의제로 보고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합니다. 즉시상각 의제의 의미는 취득과 동시에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는 것. 일단 여기까지만 필기 먼저 해볼게요. 토지를 1,000만 원에 취득을 하고 취등록세 100만 원 포함한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고 보니까 이거 첫 번째 얘는 했던 거다 이거 옛날에. 그럼 원래 회사가 어떻게 처리해야 돼 이거 회사가 차변에 토지 1,100만 원 현금 등 1,100만 원. 그럼 세법도 토지에 대한 취등록세를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니까 세법도 지금 위에 회사가 처리한 거와 같죠. 그지? 그래서 원칙은 조정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이렇게 처리하면. 근데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 토지를 1,000만 원만 잡고 취등록세 100만 원을 세금가 공가로 처리하는 거야. 비용 처리. 세법이 볼 때는 자산의 무슨 원가에 취득? 원가에 넣어야 되는데 회사가 비용 처리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 비용 입장에서 보면 송금 불산입이고 토지 입장에서 봐봐. 토지가 회사는 1,000만 원 잡았는데 세법은 얼마가 돼야 돼? 그럼 100만 원 더 올려줘야 되잖아. 토지란 자산에. 그지? 그러니까 무슨 산입? 입금 산입.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둘 중에 어떤 거 해도 상관은 없어. 토지 가서 100만 원이고 회사와 세법 간에 토지라는 자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산 차이가 있잖아. 그지? 회사와 세법 간에 자산이나 부채 차이가 있으면 소득 처분이 어떻게 돼?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그지? 송금불산입과 입금산입은 가산조정이니까 무슨 유보? 플러스 유보가 되고 실무시험은 그냥 무슨 발생? 유보 발생이 됩니다. 이론시험은 그냥 유보고. 여기까지만 필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상각자산에 대한 건데
얘는 지금 설명을 해도 쉽게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조금은. 같은 얘인데 이제 계정 과목만 좀 바꿔볼게. 차량 운반구를 1,000만 원에 취득하고 취득록세 100만 원 포함한 대금은 현금 지급하다. 회사가 차량 운반구 1,100, 현금 1,100 이렇게 적으면 세법도 얘를 허용하니까 먼저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런 조정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것도 좀 나눠서 해야 되는구나. 취득했을 때. 근데 이제 취득록세 100만 원을 차량 운반구가 아니라 이제 무슨 가공가? 세금가 공가. 비용 처리했다면 세법은 어떻게 보냐면 여기 잘 들어야 돼. 세법은 요 취득록세를 무슨 운반구에 차량 운반구에 넣고 100만 원만큼을 감가상각한 걸로 봐. 회사가 어떻게 했을 때? 취득하자마자 비용 처리했을 때. 취득하자마자 비용 처리했을 때 세법은 어차피 차량 운반구는 감가상각 자산이니까 네가 취득하자마자 상각했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야. 여기를 전부 다 세금가 공가. 만약에 이렇게 처리했다. 1,100만 원을. 그러면 세법은 일단 무슨 운반구? 차량 운반구. 1,100만 원이고 현금 1,100만 원이 나가고 얘를 전부 다 무슨 상각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본다는 거야. 이렇게. 취득하자마자 비용 처리하면 얼마를 잡던지 간에 일단은 그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원래는 그치 차량 운반구는 1,000만 원 잡고 취득록세만 세금가 공가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세법은 차량 운반구 잡고 회사가 취득세를 세금가 공가 처리하면 세법은 얘를 뭐 한 걸로? 감가 상각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조정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 발생하지 않냐면 여기도 보면 순자산이 감소한 금액이 얼마지? 비용이 얼마 발생했으니까 100만 원 발생했으니까 여기도 순자산 감소가 100만 원이야. 취득했을 때 회사도. 세법도 보면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 넣고 무슨 상각비? 감가상각비 잡으니까 요만큼 감가상각 누계액이 발생한 만큼 뭐가 감소하는 거야? 순자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순자산에 대한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응. 그래서 조정이 발생하지 취득과 관련한 조정은 발생하지 않는다. 조정은 없는데 단 저 금액을 어디 가서 조정하냐면 감가상각비 가서 조정해. 이 조정은 취득과 관련해서는 조정하지 않고 단 단기 즉시 상각 의제를 회사 계상 상각비와 세법상 취득 원가에 포함해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합니다. 시부인 계산의 의미가 뭐냐면 감가상각비 한도면 시인, 감가상각비 한도를 벗어나면 부인. 그러니까 취득과 관련해서는 상각자산은 취득하자마자 비용 잡으면 그지 즉시 상각한 거로 봐서 취득과 관련된 세무조정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어디 가서 세무조정한다? 상각비 가서 세무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두 번째로 가볼게. 두 번째. 결산 시 감가상각을 하는데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없고 정액법 상각으로 가정할게요. 취득일은 1월 1일 취득했다 가정하고 그러면 세법상 취득원가가 얼마니까? 세법상 취득원가가 회사는 1,000만 원만 차량방구 잡았지만 세법상 취득원가는 얼마야? 1,100만 원이지, 그지? 1,100만 원 나누기 내용연수가 5년. 그러면 220만 원을 우리가 그 세법상 상각 범위액이다 이런 표현 써요. 상각 범위액. 그러면 상각 범위액이 220만 원이니까 회사도 감가상각비를 220만 원 잡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220만 원 잡고 세법도 이렇게 잡으면 원칙은 조정은 나오지 않는 거야. 그지? 않는데 회사는 차량운반고 얼마 잡았지? 1,000만 원. 그 다음에 내용연수가 몇 년? 5년에서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200을 잡았어. 얼마 잡았다? 200만 원 잡았는데 그러면 감가상각비 200 잡았다고 해서 200만 원만 감가상각비를 인정하지 않아. 회사 계상 상각비는 회사가 감가상각 잡은 금액 얼마에다가 200만 원에다가 단기 즉시상각 의제도 취득하자마자 비용 잡았기 때문에 얘도 감가상각비로 봐. 그럼 회사가 잡은 감가상각비는 얼마로 보는 거야 지금? 300만 원으로 보는 거예요. 응? 무슨 얘기인지 이해갈까요? 회사는 지금 차량방으로 1,000만 원 잡았잖아. 내용연수가 몇 년이고. 그래서 5년 나눠서 얼마를 200만 원 상각을 잡았단 말이야. 그지? 근데 취득했을 때 취득록세 100만 원을 무슨 가공가? 세금가 공가로 잡은 금액 있잖아. 그지? 그러면 그 금액도 회사가 잡은 무슨 비에? 상각? 비에 포함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회사가 잡은 감가상각비는 얼마다? 300으로 본다는 거지. 세법상 한도는 얼마인데? 220만 원인데.
여기 220만 원은 지금 여기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포함해서. 여기까지 포함해서. 얘 별도로 두는 게 아니라 여기서 취득했을 때는 취득과 관련해서는 조정이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냥 한 것뿐인 거야, 이거는. 응? 여기는 그냥 취득과 관련해서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그냥 보여주려고 한 것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세법도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이렇게 보니까 조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뿐이고 결과적인 세법상 한도는 얼마다? 220만 원입니다. 근데 회사가 얼마 잡았다? 300만 원 잡았으니까 그지? 그럼 80만 원 더 잡았잖아. 그지? 네. 감가상각비가 비용이니까. 그지? 80만 원 더 잡았으니까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80만 원 유보 발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필기해 주시고요.